리뷰하는 프릭. 안녕하세요, 프릭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아이패드 프로 디지털 페인팅 앱 소개 영상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이제 아트 스튜디오 프로를 제대로 리뷰해볼까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능면이나 퀄리티 면에서는 프로크리에이트에 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인지도가 낮은 그런 비운의 앱이에요.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이 앱을 좀 자세하게 소개하는 영상이 별로 없어서 제가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이름이 길다 보니까 줄여서 아스라고 부를게요. 가격은 15,000원으로 프로크리에이트보다 3,000원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앱스토어에 있는 이제 페인팅 앱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대비 퀄리티나 이제 기능이 굉장히 안드로이드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아깝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앱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전체적인 모습을 보시면 그냥 깔끔하다 정도인 것 같아요. 이제 시각적으로는 프로크리에이트보다는 조금 덜하다라는 느낌이 강하고요. 뭐 그래도 이 정도면 준수하다. 그리고 이건 단점이기도 한데 아직은 한글을 정식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이런 설정들 눌러보시면 전부 다 영어로 돼 있어요. 이게 설정을 들어가셔도 영어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은근히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아스 같은 경우에는 포토샵과 거의 모든 면에서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띠기 때문에 PC에서 이제 포토샵이나 클립 스튜디오를 사용해 보신 분들이라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추천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지원하는 기능들을 이제 프로크리에이트와 비교를 하면서 소개를 조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널입니다. 프로크리에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색상 패널 외에는 모두 그 자리에서 고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 화면 자체에 고정은 안 되잖아요. 다른 데를 클릭하면 꺼지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작업 속도에 살짝 영향을 저한테는 주더라고요. 이건 이제 개인적인 거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고, 그런데 이제 아스 같은 경우에는 자주 사용하는 패널들을 고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레이어 패널이 있고 컬러 패널이 있고 브러쉬 패널이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살짝 드래그 해 놓으면 작업을 하는 와중에도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이제 12.9인치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11인치 모델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화면이 너무 꽉 차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레이어 패널 하나만큼은 꼭 띄워놓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레이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프로크리에이트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시각적으로도 속도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컬러 패널을 제외한 나머지 패널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 브러쉬 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페인트, 이 속성 탭이 또 따로 있는데 이 패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레이어, 브러쉬 패널 같은 경우에도 최소 사이즈가 있고 이제 더 늘어나기는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배치를 시킨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늘려서 여기다 놓고 요거는 끄고 이거를 이쪽으로 쫙 밀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브러쉬 패널을 이렇게 놓을 수도 있겠죠. 이게 확실히 커스텀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프로크리에이트를 지금은 안 쓰는 이유가 이제 이 컬러 패널을 제외한 나머지 패널들을 계속 켜줘야 되잖아요. 브러쉬 바꿀 때도 그렇고 레이어 옮길 때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바꿔줘야 하다 보니까 저는 이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아스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줄여주는 기능을 지원을 한다. 그리고 다음은 레이어입니다. 최근에 이제 프로크리에이트가 5.2 버전 업데이트를 하면서 레이어 개수가 굉장히 늘어나게 됐잖아요. 물론 그건 저처럼 4세대나 3세대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업데이트를 받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여전히 레이어 개수는 제한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아스는 레이어 개수 제한이 없습니다.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6000에서 5000 정도의 사이즈로 작업을 보통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금 레이어 개수가 제한이 있다라는 표현이 전혀 없잖아요. 실제로도 안에 들어가서 늘려보면 레이어가 진짜 한도 끝도 없이 내려옵니다. 같은 사이즈로 프로크리에이트에서 만들게 되면은 최대 18개까지만 생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벌써 레이어가 80개를 넘어가고 있는데도 계속 생성이 되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거는 확실히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M1 아이패드가 있었다면 이제 비교를 좀 해볼 텐데 아쉽게도 제가 M1은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그 점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레이어의 상태가 프로크리에이트보다는 조금 더 가시성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시면 요 맨 위에다가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렇게 지금 X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 X 표시는 지금 레이어 안에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레이어에 뭐가 그려져 있다면 여기에 바로 뜨겠죠. 근데 지금은 방금 새로 만든 거니까 아무것도 안 뜨는 거예요.
요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어의 가시성이 좋다라는 거는 이제 현재 캔버스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요 상의, 검은 색깔 상의를 이제 레이어를 클릭을 하게 되면 방금 보셨나요? 이렇게 내가 지금 선택한 레이어를 반짝하는 효과를 주면서 내가 지금 이 레이어를 선택했다, 이 레이어에는 이 부분이 지금 그려져 있다라는 거를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게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레이어를 굉장히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건 어디 그려져 있는 거지? 하면서 찾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누르면 바로바로 레이어에 이제 발광 효과를 주면서 이 레이어입니다 라고 너무 직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뭐 당연히 레이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기능들은 모두 지원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마스크 기능과 클리핑 마스크 기능 모두 지원을 하고요. 위에는 이동, 그 다음에 픽셀, 그 다음에 불투명도 잠금 버튼도 있고, 그 다음에 위에는 이렇게 블렌딩 모드 모두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쪽은 그냥 이름이나 이제 뭐 불투명도 조절하는 것도 있고, 그냥 기본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단축키인데요. 아스와 프로크리에이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두 개 다 모두 단축키를 지원하지만 아스는 그 지원하는 단축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프로크리에이트가 10개를 지원한다? 그럼 아스는 100개 이상을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앱 안에서 쓸 수 있는 기능들은 모두 단축키로 지원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설정에 들어가셔서 인터페이스, 그리고 이쪽에 키보드 쇼컷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그냥 이렇게 단순히 스크롤을 내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개수의 단축키를 지원한다는 게 육안으로 확인이 되죠. 지원하는 단축키들의 큰 대목을 이제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 파일, 편집, 이미지, 레이어, 선택, 보기, 현재 활성창, 툴 세팅, 그리기 모드, 브러쉬 즐겨찾기, 패널, 조정 레이어, 그리고 필터, 이렇게 총 14가지의 큰 항목으로 단축키를 지원을 합니다. 진짜 그냥 포토샵 같이 지원을 해요. 아니 그냥 진짜 포토샵을 옮겨놓은 것 같다니까요. 이 단축키는 있으려나? 라고 생각하신 것 중에서는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혹시 이제 구매를 하기 전에 이 기능은 단축키로 가능한가요? 라고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해보고 댓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간단하게 제가 지금 단축키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런 이제 일반 키보드보다는 지금 제가 손으로 끼고 있는 요 탭스트랩 2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그림을 더 자주 그리는데요. 뭐 일반 키보드랑 전혀 다를 것 없는 그런 키보드니까 혹시 이 제품에 대해서 살짝 궁금하시다 라고 하시면은 제 채널에 있는 리뷰 영상을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단축키가 전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제가 원하는 대로 커스텀을 해놓은 상태고요. 제 손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뒤집기도 가능하고요. 브러쉬 지우개, 브러쉬 지우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도 올릴 수 있고요. 사이즈 줄이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렇게 낙서가 가능하고 지우개로 지울 수도 있습니다. 사이즈 키우고 이렇게 한 번에 지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선을 긋고 뭐 잘못했다 그러면은 언더가 안 되는 건 없겠죠. 그리고 리두도 가능하고요. 또 이렇게 올가미 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선택 해제도 바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픽셀 유동화로 바로 들어갈 수 있고요. 뭐 진짜 웬만하면 다 가능해요. 그리고 이렇게 레벨, 뭐 컬러 밸런스, 색조채도 이렇게 모두 키보드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이걸로 보여드리고 있어가지고 조금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제가 지금 키보드를 안 쓴 지 좀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키보드가 살짝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이제 이게 된다라고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제 편의상으로 그냥 이걸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냥 일반 키보드도 똑같이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요 키보드 쇼컷에 보시면 이렇게 이 부분 이렇게 눌러가지고 내가 원하는 키를 직접 키보드로 입력을 해서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카피 머지라고 써져 있죠. 여기다가 Shift W 라고 하면 이렇게 바로 입력이 되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가주시면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키보드 없이는
불편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프로크리에이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키보드도 제대로 지원을 하지 않는 데다가 애초에 제스처 기능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키보드 없이도 충분히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다는 게 아마 가장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해봤을 땐. 그런데 아스 또한 3.0 업데이트 이후부터는 키보드가 없이도 충분히 편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개선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해준 기능이 바로 요 위에 즐겨찾기 기능인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설정부터 여기 클리어라고 써져 있는 곳까지 전부 다 제가 직접 커스텀한 거예요. 바로 숫자만 세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20개가 상단에 바로 누르면 실행할 수 있도록 비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20개가 끝이 아니에요. 여기 맨 끝에 점점점 누르시고 여기 툴 박스에서 또 점점점을 누르시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추가하거나 빼거나 그리고 위치도 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위에 보시면 최대 개수가 총 30개예요. 이게 30개면 그림 그리면서 쓰는 기능들은 웬만하면 전부 다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키보드도 동시에 사용하다 보니까 이 키보드로 바로바로 쓰기 힘든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다가 놓고 사용하는 편이에요. 밑에 이게 쭉 내리다 보면 여기 추가할 수 있는 기능들도 굉장히 많아요. 거의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간다. 툴을 포함해서요. 그러면 이제 제가 대충 보여드리자면 이런 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해 놓은 거고요. 보시면 요 설정 누르면 설정창이 바로 열리고요. 그리고 저장을 하면 바로 저장이 되고 그리고 출력을 하면 이제 내가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 파일을 고를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 이동, 올가미, 브러쉬, 지우개, 페인트통 이렇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리기 모드를 직접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유선이라고 우리가 평소에 그림을 그리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 이렇게 눌렀을 때 그냥 이렇게 선을 바로바로 그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 선택이라고 하면은 현재 레이어에 그림 그려져 있는 곳 있잖아요. 그곳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변형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포토샵으로 하면은 컨트롤 T죠. 그게 바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레이어 잠금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클리핑도 바로바로 사용이 가능하고 이제 레퍼런스 패널도 있어요. 이렇게 늘려서 캔버스로 해놓으시면 이렇게 지금 현재 내가 그리고 있는 거를 바로바로 체크도 가능하고 레퍼런스 하나를 띄워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많은 기능들을 한 번에 위에다 전부 다 몰아놓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이제 제스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설정한 대로만 먼저 보여드리자면 한 손가락을 이렇게 위아래로 스와이프 했을 때 브러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옆에 있는 이 슬라이드 바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갑자기 확 키워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이렇게 쭉쭉 이렇게 바로바로 조절이 가능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꺼놨는데 옆으로 이렇게 좌우로 스와이프 했을 때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 저는 그냥 꺼놓고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앱에서도 지원을 하는 기능이긴 하지만 이렇게 두 번 누르면 뒤집히는 것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세 손가락을 이렇게 쓸어 내렸을 때 이제 퀵 패널도 같이 나올 수 있게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프로크리에이트에도 지원을 하는 기능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안 쓰게 돼요. 아무래도 키보드로 거의 다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원한다는 거.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꾹 누르면 스포이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꾹 누르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설정해서 더 빠르게도 더 느리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되는 게 좋아서 누르면 0.3초 안에 켜지도록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동 툴에서 내가 이제 선택하고 싶은 레이어를 이렇게 할 때 꾹 누르면 겹쳐있는 레이어들을 모두 보여줍니다. 얼굴과 배경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어를 헷갈리지 않게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옆에 레이어 패널이 있으니까 자주 사용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리드와 언두 모두 지원을 합니다. 이거를 지원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팅에 가보시면 애플 펜슬 세팅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번 탭하는 걸로 지우개와 브러쉬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은근히 불편하더라고요. 바로바로 뭔가 즉발되는 느낌이 없달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우개 잠깐 쓰고 브러쉬 잠깐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딜레이가 살짝 느껴지는 느낌이라서 이걸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색상을 이렇게 바꾸면 바로 페인트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스포이드도 가능한데요. 이렇게 지우개인 상태에서 컬러를 이렇게 찍어주시면 바로 브러쉬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굳이 일일이 지우개 이후에 다시 브러쉬로 바꾸는 동작을 줄여주다 보니까 요거는 굉장히 좋다. 자, 일단은 이렇게 이거는 진짜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가요? 좀 구매하고 싶은 욕구가 좀 생기시나요? 그래야 될 텐데. 뭐 또 그 외에 이제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진짜 포토샵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뭐 필터 기능, 픽셀 유동화, 레벨, 곡선, 그 다음에 컬러 밸런스 같은 기능들이 대체적으로 생긴 모습 자체가 포토샵과 굉장히 유사하기도 해서 한번 써보신 분들은 이미 적응을 해버리는 학습 효과도 굉장히 좋고요. 작업 영역 커스텀이 굉장히 잘 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입맛대로 워크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또 제가 이제 설명을 다 안 드려서 그렇지 포토샵에서 지원하는 기능들 거의 대부분 지원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것도 해준다고? 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레이어 안에 그려진 부분만 이렇게 선택하는 기능, 그리고 키보드로 이렇게 레이어 선택도 가능하고 이렇게 레이어 위치 이동도 가능한 게 정말 신기했어요. 와, 이것까지 지원을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제가 3.0 업데이트 이전에 이거 꼭 넣어주세요 라고 메일이랑 이제 댓글까지 남겼던 기능인데 실제로 넣어주셔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걸 해줘버리네. 앱 자체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제 브러쉬 같은 경우에도 포토샵이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에 적응을 한 것도 있고요. 또 이제 낙서뿐만 아니라 PC에서도 할 법한 조금 무거운 작업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견뎌내는 그런 앱이에요. 제가 M1이 있었다면 조금 더 높은 성능에서 즐길 수 있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프로크리에이트랑 비교를 해봤을 때 제가 이제 실험을 몇 번 해봤어요. 이제 500메가 이상의 PSD 파일들을 불러올 수 있는가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해봤는데 프로크리에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PC에서 그랬던 대용량의 파일들을 불러오지 못한 경우가 한 90% 정도 이상은 됐었는데 요 아스 같은 경우에는 500메가가 넘는 파일들도 충분히 잘 불러와집니다. 기존에 PC에서 작업을 했을 때 마스크 기능을 사용한 레이어가 있을 때는 안 불러와지는 이제 버그가 있었는데 지금은 고쳐져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실험을 했을 때 그거는 안 됐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뭐 프로크리에이트가 최근에 3D 페인팅을 이제 지원을 하게 됐잖아요. 근데 솔직히 저는 그거 쓸 일이 없거든요. 굉장히 대단한 기능이기는 하지만 그걸 제외하더라도 아스가 이제 푸크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기능을 지원하는데도 겨우 3,000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게 전 살짝 의아합니다. 이거 솔직히 2만 원이어도 그냥 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점은 없냐라고 하신다면 있기는 합니다. 이제 푸크에 비해서 조금 더 자주 튕긴다? 물론 진짜 자주 튕기진 않아요. 이게 버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업데이트가 많이 되면서 픽스가 되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그릴 때는 한 번도 튕긴 적이 없었어요. 이제 레이어가 엄청 많아지고 파일 크기가 굉장히 커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살짝 버벅이는 건 있는데 튕기지는 않습니다. 웬만하면 항상 그 컨트롤 S를 습관화 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또 뭐가 있냐, 자동 녹화 품질이 좀 고르지 않다라고 하는데 저는 못 느껴요.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라고 느끼는데 다른 분들이 조금 그렇게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좀 보시면 이렇게 캔버스 레코딩에서 플레이 비디오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작업 내역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설정해서 HD와 4K로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더 잘 보이기 위해서 4K로 설정을 해 놓은 상태예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퀄리티가 나쁘지 않다고 느껴지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공감을 못하지만 몇몇 분들은 그렇게 느끼시더라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글을 아직 제대로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나중에 조금 인지도가 생기고 그러면은 한글로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을까 라는 작은 바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당장으로도 충분히 많은 기능을 지원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평을 하자면 프로크리에이트가 요즘 사람들이 원하는 이쁜 UI와 심플함 그리고 쉬운 사용법이 두드러진다고 한다면 아트 스튜디오 프로는 그야말로 페인팅을 위한 기능들의 집약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추천드리는 앱입니다. 진짜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아이패드 프로 디지털 페인팅 앱인 아트 스튜디오 프로를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진짜 좋은 앱이니까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아직까지 프로크리에이트를 살지 클립 스튜디오를 살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질문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사용해보고 아는 선에서 전부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